이제 제가 이걸 되게 굉장히 간단한 누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간단한 스크립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게 네. 제가 볼 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이거는 학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 수준. 보통 보통 누크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하나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엄청 커요. 근데 이게 이제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처럼 이거는 레이어로 이렇게 위로 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이 B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면서 이제 A 쪽에는 새로운 엘리멘트를 단계별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네. 이런 컴포지터가 되려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보통 컴포지터가 되려면 일단 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보통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로토를 따거나 아니면 이제 리무브를 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그래요. 그 프랩이라 그래서 이제 보통 프랩을 먼저 시작하게 되고 디넷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랩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합성을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보통 누크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누크의 프랩은 이제 로토나 아니면 밑작업을 얘기해요. 로토 아니면 컴포젠트한테 주게 될 로토 페인트나 아니면 뭐 촬영 장비나 이런 필요 없는 물건들이 이제 그 플레이트에 찍혔으면 그거를 지워서 컴포지터한테 제공해요. 컴포지터는 정말 컴포지팅만 할 수 있게. 그래서 되게 분업화가 잘 돼 있어요. 네, 클린 플레이트도 포함됩니다. 이제 클린 플레이트, 뭐 리무브, 뭐 리그 리무브, 뭐 그렇게 불러요.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주마하는 거죠? 네, 언제 이제 먼저 파이널 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전 중 이제 보면 이런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아까처럼 어벤져스처럼 대단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 출처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시는 파이프라인 TD님께서 저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추천해 주신 건데요. 이거는 랜덤앤 커뮤니티 사이트 가보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좋은 튜토리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죠. 여기 컴포지팅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뭐 컬러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감마 커렉션, 뭐 룩업 테이블, 뭐 컬러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이게 다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핵심을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림만 봐도 이해할 정도로 잘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트 돌리시면 돼요. 많이 힘드시면. 여기에서는 퓨전도 있고요. 근데 저는 퓨전을 몰라서 퓨전 컴포지팅 그리고 여기 누크 컴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드들은 솔직히 실무에서는 쓰지 않는 트리들이에요.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건데 근데 필요한 구성들이 굉장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2D 워크플로우가 그 랜덤앤에서 어떤 패스가 나오고 모든 패스들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컴프는 이런 거를 받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퓨전이랑 누크의 차이를 좀 비교해 봤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보통 컴프를 작업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레이어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뭐 하나 이 머지라는 노드가 이제 레이어를 하나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는 한 4개, 5개 정도로 이렇게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합성을 할 때 맨 뒤에서부터 앞으로 합성을 합니다. 보통 그런 게 이제 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보통 왜냐면 뒤에서부터 디테일을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디테일을 더 살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하늘이나 뒤에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검은 화면에서 이제 스카이 그레디언트를 놓고요. 그냥 아무것도 컬러밖에 없죠. 이 컬러들을 이제 약간의 컬러 커렉션을 하는 거예요. 색깔을 조정하는 툴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천천히 다 알게 돼요. 천천히 다 알게 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도 굉장히 쓰던 거를 굉장히 위주로 쓰게 되고 또 나중에 그 쓰던 거에서 조금씩 응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번씩은 다 만져보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약간의 이제 컬러 커렉트를 해서 이제 살짝 컨트라스트를 줬어요. 뭐 약간 감마를 다운시켰는데 여기서 하는 그 컬러 그 웍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VFX 쪽으로 영화 쪽으로 가면 뭐 컬러를 어디서부터 만져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색보정팀의 D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컬러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많이 리테이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리테이크가 오기 전에 이제 그 내부에서 슈퍼바이저들 컨펌 중에서도 뭐가 잘못 사용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트가 오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컬러 노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많이 안 쓰고 순서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디테일한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여기서는 작업을 했는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감마를 다운시켜서 그냥 우리가 좀 더 푸른 빛깔을 보게 해줬고요. 그리고 구름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게 끄고 크고 하면서 이제 어떤 레이어가 올라갔는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구름을 이게 매트 페인팅이에요. 보통 이제 매트 페인팅에서 포토샵이나 어떤 포토샵에서 이제 보통 사진이나 그림을 가져와서요. 여기에서 약간의 커렉팅을 해주고 이거는 매트 페인터들이 하는 일이고요. 보통 이제 여기 있는 뭐 이제 가상의 여기서도 누크에서도 이제 3D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약간 프로젝션 개념이에요. 지금 프로젝션을 한 것보다도 이제 약간 카드 위치를 그 구름의 위치를 이제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구름을 매핑한 거예요. 매핑해서 이제 하나의 카메라로 여기 카메라가 있죠. 이제 카메라로 해서 이제 그 프로젝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제 카드 매핑인데 이거는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컬러 커렉팅 했어요. 약간 노을진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따로 이제 클라우드 레이어를 받았어요. 클라우드 레이어를 받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라우드 레이어를 받아 보니까 이제 색이 안 맞았던 거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을 뭐 다 따로 논다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레이드 노드에서 이제 블랙, 화이트 밸류를 맞춰줘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작업할 게 아니고 구름을 올린 다음에 이 그레이드 노드를 아마도 여기다 다는 게 아마
전체 분위기를 전체 구름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스타트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패스들을 이렇게 딱 올렸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라이팅이 저희한테 준 이제 그림입니다. 라이팅 부서에서 라이팅을 걸어서 저희한테 준 그림이고, 여기서 뭐 따로 조정할 수 있게 그 뎁스 채널,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노멀인 것 같아요. 노멀 패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노멀 패스가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X, Y, Z축으로 나눠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분배해서 저희가 이 노멀 패스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이거는 포지션 패스예요. 포지션 패스들은 이제 각 오브젝트마다 이제 위치가 카메라 기준으로 이렇게 다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따른 어떤 그 위치의 데이터나 아니면 그 좀 위치에 따라서 그림을 분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패스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패스들을 이렇게 따로 제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따로 여기 뭐 서페이스 패스, 그 다음에 이런 패스들, 솔직히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패스들을 따로 이렇게 저에게 넘겨줬어요. 보통 이제 라이팅에서 받게 되면 이거를 하나의 AOB에 다 넣어서 모든 패스들을 이제 컴퓨터들이 체크할 수 있게끔 줘요. 그래서 보통 받게 되면 레이어 컨택 쉿 노드라는 노드를 달아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내가 뭘 갖고 있는 패스들이 여기에 쭈르륵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패스들이 있구나 하고 그 패스들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따로 준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채널을 카피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 채널이라 그러는데, 패스들을 한 채널이라 그러는데, 그 채널들을 이제 이 B 파이프라인의 이 메인 이미지에다가 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복사시키는 방법도 이렇게 따로 이제 카피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할 기회가 생기면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 B 파이프란에 이 채널을 넣게 되면 이제 레이어 컨텍스트를 달았을 때 이렇게 내가 무슨 채널이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지금 서페이스 패스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좀 더 이제 좀 어두운 부분들을 좀 더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런 로고들을 더 잘 보이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컴프에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리라이팅이라는 건데, 리라이트라는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오를 받아서요. 이 지오는 이 모델링은 여기 있는 그라운드의 이제 러프 버전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재질을 입히고 그 카메라를 연결시켜주고 또 패스를 이렇게 노멀 패스랑 포지션 패스를 연결시켜준 다음에 스텝에서 뭐 라이트라고 치면 이제 라이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라이팅에서 라이트가 왔지만 조금 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라이트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여기서는 좀 바운스 라이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하나씩 꺼볼까요? 이렇게 바닥에 바운스 라이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루미넌스 값을 이용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밝혀줬어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했죠.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살고 디테일이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나서 약간 채도를 분산시켜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스 채널로 채널 받은 또 이제 이 루미넌스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알파라는 채널인데요. 이런 알파 채널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색을 이제 모든 색과 이게 그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부분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컬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프리멀트를 해주고 여기에 살짝 다른 리플레이스먼스를 다시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이쪽에 뒤에 있다고 라이트로 밝히는 거랑 컬러 커렉터랑 밝히는 거랑 이게 라이트로 밝히는 건 아니고요. 라이트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알파 채널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라이트를 껐을 때 여기서 인텐시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라이팅을 좀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인텐시티를 높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이 알파 채널을 만들어서 이 알파 채널로 이렇게 이제 리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해가 있다고 가정했던 것 같아요. 해 글로우를 이제 글로우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줬고요. 여기에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 영역만 이 로토가 이 글로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마스크를 해줬고, 보통 이 로토라는 게 제가 아까부터 그 프랩팀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로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로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이미지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얘만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로토를 하나 꺼내서요. 이렇게 베지어를 가지고 이렇게 로토를 따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로토를 이 지정된 영역이 알파가 생겨요. 이 로토에서. 지금은 여기 위에서 로토가 쭉 와서 이걸 리플레이 시켜주면 얘가 이거에 대한 로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리멀트라는 노드를 달게 되면 이 부분만 추출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캐릭터 로토가 필요하면 이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 로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24프레임 간격, 30프레임 간격, 이제 프레임수에 따라서 그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모션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로토를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만 이제 글로우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FX 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FX에서 연기를 만들어주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서는 다양하게 올릴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많잖아요. 컬러번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누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조정할 수 있게끔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밝은 것들은 이 알파 채널에 따라서 보통 플러스로 올리거나 오버로 올리거나 이런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합성 공식 같은 거를 공부하시면 여기서 합성에서도 합성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 합성 공식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고 그런 방법이 결정돼요. 여기 잠깐 이렇게 되면 여기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런 공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뭐가 A고 어떤 게 소문자 B고 어떤 게 D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합성 공식을 알고 계시고 그걸 이해하시면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될 때마다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로 올리고요. 보통 이제 FX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뒤에 있는 디테일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여기에서 이 뒤에 이제 좀 연기가
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연기가 조금 이제 덴시티가 느껴지도록 뒤에 이렇게 블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아줬어요. 만약에 이 블러를 똑같은 블러를 제가 이걸 복사해 볼게요. 복사를 하고 이거를 여기서도 이 부분만 이제 조절하고 싶어서 이렇게 블러를 여기 알파를 만들었고요. 이 블러를 밑에서 이렇게 조절해 버리면 이 FX까지 다 블러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도 그림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서 그림을 누르고 이제 FX를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컬러 시프트가 나왔네요. 보통 이렇게 컬러를 계속해서 바꾸진 않아요. 계속해서 바꾸진 않고 뭐 이제 메인 컬러 노드가 있으면 어차피 라이팅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라이팅을 걸기 때문에 뭐 다른 환경에서 온 라이팅이 아닌 이상은 같은 노드를 기본적으로 쓰고요. 거기에서 이제 색온도나 뭐 색온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색을 넣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파이널 룩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버롤 컬러 그레이드를 넣었네요. 전체적으로 뭐 블랙 포인트랑 화이트 포인트랑 이제 뭐 이렇게 바꿨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만약에 이게 노을이나 뭐 이런 조금 따뜻한 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러 템퍼러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느껴지고 파란 쪽으로 옮겨주면 이 그림이 약간 차지죠.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 따라서 그 색의 온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색의 온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7시 27분에 맞는 7시 27분에 맞는 색은 살짝 그림자가 길 거예요. 보통 플레이트를 봤을 때 이제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시간대를 가늠하기도 해요. 왜냐면 끄고 가시면 27분이면은 지금 잘 모르겠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4시 정도 되면 그림자가 굉장히 길어지죠. 해가 이렇게 반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약간 조금 더 노란색이나 이제 약간 웜한 컬러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국의 4시 반이랑 여기 4시 반이랑 느낌 다르십니까? 네, 다릅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한국의 4시 정도 되면 다크니스, 여기에 정도 4시 정도면 다크니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쳐보면요, 그러니까 색온도라고 해서 예, 위키나 이런 인터넷 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자주 들어가시나요? 네, 자주 들어가서 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켈빈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색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게 되시면 마지막에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굉장히 파란 화면도 많고 이제 뭐 어두운 화면일 때는 그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을 돌리는데 그 이유는 이런 색 온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왜냐면 이미 그 합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을 만지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 그림이 카메라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색온도 그다음에 렌즈 미리수나 이런 그 기본적인 상식들을 좀 갖고 있으면 접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에네팅을 줬네요. 비에네링을 줘서 이제 이 약간 그림을 예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나몰픽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에네링이 다 찍혀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트 보면.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제가 살짝 이미지가 지금 그림이 너무 쨍한 것 같아서 네, 좀 진하고 이렇게 너무 선명한 것 같아서 약간 제가 블러 노드를 살짝 이렇게 단계별로 이건 살짝 같은 팁 같은 건데 단계별로 주고
보통 이게 믹스 값이 1이에요. 실무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것들을 살짝 이렇게 여러 개로 줄여줘요. 단계별로 5, 그다음에 10, 0.2 이렇게 단계들로 쭉 줄여주면 이게 이렇게 조금 블러리한 이미지가 나오죠. 포그라운드는 좀 블러리하고 아, 전체가 다 블러리해요. 블러리가 전체가 다 블러리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에버리지를 올리게 되면 아까 잠시만요. 아까 보는 거랑 다르게 약간 좀 소프트한 이미지가 나오죠. 이런 데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풀 3D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3D 합성할 때 굉장히 조금 도움이 돼요. 뭐 너무 블러리하다 해서 빼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약간 이런 살짝 글로우한 분위기를 주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는 에버리지를 올렸고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블러를 또 여러 개 단계별로 이렇게 줘가지고요. 이걸 나눴어요. 그림을 뭐 디바이드로 나눴는데 이렇게 하얀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거를 또 멀티플라이라는 노드를 거치면 또 이것도 좀 다르죠. 이것도 살짝 소프트해지고 그림이 약간 볼륨감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그 노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활용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누크가 뭐 어렵고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들끼리 많이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크로마 에베레이션이라고 이제 색수차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컴프는 그냥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인포메이션들이나 이런 거 카메라로 찍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찍었는데 이런 되게 강한 엣지들이 나오거나 이런 뭐 주위에 마젠타나 사이언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렌즈의 굴절 때문에 이제 색수차라는 게 생겨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마지막 파이널 룩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마젠타 보라색이요. 사이언 네, 잘 들리시나요? 제일 분이 들으신다고. 그래서 그 오빠 마젠타가 보라색이에요. 우와 나오잖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나만 모르는 게 나랑 나 여기 촬영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크로메릭 에베레이션을 넣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보통 뭐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죠. 그런데 이제 큰 스튜디오나 이런 같은 경우는 렌즈나 카메라 재원에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크로메릭 에베레이션 노드를 만들어서 모두가 똑같은 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짝 로봇처럼 들려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저기 와이프 저기 공유기에 핸드폰에 17개씩 연결돼 있습니다. 해봐. 근데 꺼. 껐어? 아무것도 안 끄란 말이야. 뭐 계속 연결하고 있어. 확실하지. 네, 그래서 이제 누크 같은 걸 잘 보시게 되면 이걸 크게 줌인을 하면요. 이게 다 픽셀과 픽셀이 만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픽셀 데이터가 여기 밑에 보이면 RGB로 이렇게 컬러가 결정돼요. 이제 밸류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채널을 찢는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레드 채널, 전체적으로 전체 그림의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을 이렇게 나눠요. 이게 셔플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살짝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키우거나 뭐 이동하거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트랜스폼 스케일에다가 뭐 이제 값을 줬네요. 그래서 봐보면 이렇게 이거를 다시 찢어진 노드를 살짝씩 움직여 놓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엣지가 다르죠. 살짝 이미지가 예 카메라 렌즈 어긋나는 효과 예 맞아요. 뭐 이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또는 똑같이 복사해서요. 다 디폴트로 해놓고 이거를 -1 블루 값을 그냥 1 살짝씩 오른쪽으로 한 픽셀 왼쪽으로 한 픽셀 옮겼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르죠. 이걸 다시 합쳐 놓으면 또 다른 크로메릭 오베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컴프 빌드업을 할 때 정해놓고 아니면 렌즈 디스토션 값을 디넷 같은 경우에서는 그 렌즈 디스토션마다 그런 오베레이션 값을 주기도 했어요. 그 노드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그게 연산이 돼서 나오는 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 바깥쪽만 준 것 같아요. 이 바깥쪽만 주겠다. 여기 알파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것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컴프 웍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컬러 노드나 뭐 이제 다른 머지 오퍼레이션을 쓰면서 이제 달라주는 것도 많고 키를 디테일하게 빼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키를 디테일하게 빼는 거는 이제 제가 플레이트를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준비된 게 그린 스크린 플레이트는 없는데 보통 보통 그 키를 뭐 영석님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키를 디테일하게 빼는 법은요. 이제 그 키를 빼는데도 약간 규칙을 정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하드 매트를 만들고요. 인사이드 키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이런 장가지나 네, 소프트 하드를 그렇게 만들죠. 이제 이런 장가지나 이런 머리카락들을 뽑아내는 소프트 키어를 또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멍 뚫린 매트를 이제 넣어주는 코어 매트도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매트가 진짜 내가 더 필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세요. 그냥 로터를 이용해서 쪼개서 이 부분만 키 작업을 해서 합친다거나 해서 최대한 깨끗한 알파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키를 빼는 것도 키를 빼는 건데 이제 알파를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디스피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키라이트나 그다음에 프라이맷 이제 키라이트는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쓸 때 사용하고요. 전체적인 키를 만들 때 프라이매트는 보통 코어 매트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IBK 기즈모라고 IBK 기즈모를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애덱티브 키어라고 여기선 없어요. 여기 누크 기본 안에는 없는데 누크피디아에 가보면 애덱티브 키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키어를 이용해서 많이 살려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댑티브 키어 같은 걸 사용하시고 사용하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린에서 디스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모든 이미지에서 이거 다시 볼 수 있나요? 이거 다시 볼 수 있나요? 편집해서 네, 편집해서 다시 편집본이 올라가서 풀 버전은 올라가지 않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편집본? 20불?
그래서 10분. 그 디스필 같은 경우는 그린 키를 빼버리면 그 색 전체에다 그린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키어를 놓고요. 만약에 내가 그린을 빼고 싶다 해서 그린을 이렇게 빼요. 빼버리면 내가 빼고 싶은 그린 말고 모든 그린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혹시 보시게 되면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누크 폼 이런 거를 보면은 웨이브 폼 보면 잠시만요. 여기 나오죠? 잠시만요. 벡터 스코프를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만약에 이 제 화살표를 보시면 이걸 봤을 때는 이제 그린이 다 이렇게 분포도가 있죠. 색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린 스크린 작업할 때 그린을 딱 빼버리면 여기 그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린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린이랑 이렇게 레드로 가는 부분에 대한 그린 정보도 다 빠지고요. 블루로 가는 정보도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린이 많이 빠지면 보통 마젠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보색이 올라오게 됐거든요. 보라색이죠? 네, 마젠타. 그래서 그 이제 이 키어를 뺀 거는 알파를 사용하고요. 알파만 사용하시고 보통 그 알파를 가지고 이렇게 추출하시는데 그 엣지에 묻어나는 그런 알파들을 엣지에 묻어나는 플레이트를 터칭해 주시는 작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잔머리카락 같은 디테일이 그린에 묻어도 뺀 후 컬러를 배경과 비슷하게 해서 붙이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뒤에 그린이 묻어도 뺀 후에 배경과 비슷한 게 아니고요. 그 머리카락 색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은색 머리카락이 주황색 배경에 묻히면 그 잔머리카락을 주황색으로 돌리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검은색 머리카락을 살리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라이트 밥이나 어떤 그 배경에서 오는 라이트 값을 그 위에다가 올려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키라이트를 사용하실 때 컴포짓 모드를 해놓고 사용하시나요? 파이널 리얼트 모드를 사용하시나요? 그러니까 키라이트 같은 경우는 컴포짓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저는 그 컴포짓 모드를 이제 BG를 이렇게 꽂고 나서 컴포짓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대충 어떻게 합성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 키가 어떻게 예쁘게 빠지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밸런스를 갖고 있는지 나오는데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알파 채널만 사용하세요. 알파 채널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디스필을 잘 된 그 원본 플레이트를 가지고 그 알파 채널과 프리멀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마젠타는 보라색. 네, 마젠타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설명을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그래서 아까 학생 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